프랑스나 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멋진 패션이나 고급 프랑스 요리를 떠올립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서 비싼 브랜드의 옷만 입을 리도 없고 매일 프랑스 요리를 풀코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오랜 기간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많은 프랑스 아이들을 촬영했습니다. 프랑스 가정들을 방문하며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들의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매우 간소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여유롭습니다. 그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하루하루를 물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서 배운 생활의 지혜와 여유로운 일상생활, 군더더기 없는 삶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미카포사, 옮긴이는 홍미화, 펴낸 곳은 율스타일입니다. 저자인 미카포사님은 도쿄 출생이고요.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을 계기로 회사원에서 사진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20개국 이상을 다니며 아이들의 일상과 패션을 중심으로 촬영해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외에도 다수의 책이 있는데요. 세계의 어린이들 프랑스는 아동복지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라면 TV나 영화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슈 등으로 쌓여온 그동안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좀 더 디테일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용이 딱딱하지 않아서 편하게 듣고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 여행 프로그램을 보듯 들으시면서 프랑스인들의 생활과 모습을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낭비 없고 세련된 프랑스식 미니멀 라이프.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미카씨, 파리 사람들은 어떤 쓰레기통을 써요? 어느 날 도쿄에 사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프랑스인들의 쓰레기통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갑자기 물어오기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일본의 집처럼 각 방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프랑스 가정에서는 각 방에 쓰레기통이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욕실에 쓰레기통을 놓는 집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화장솜이나 면봉을 버리는 아주 작은 크기의 휴지통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에서는 쓰레기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두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 쓰레기통을 놓을 장소가 없으면 싱크대 옆에라도 두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뚜껑을 덮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면 각자가 부엌까지 가서 버리는 것이죠. 일일이 버리러 가기도 귀찮을 텐데 각 방마다 휴지통을 두면 될 것을 이라고 하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지향하며 살기 때문에 생활 중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이겠죠. 전통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프랑스인들의 생활 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할 때 집에 과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먹게 되지만 과자를 아예 사두지 않으면 먹을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쓰레기통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쉽게 만들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엌에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딱 하나의 쓰레기통을 놓을 장소는 자연스레 부엌의 싱크대 아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용품을 쌓아두지 않는다. 일본에서 살다 보면 티슈, 화장실 휴지, 세제, 오일, 조미료, 건어물 같은 생활용품을 끊임없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한 습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쓰지 않을 것을 쌓아둔다는 행위는 그로 인한 수납장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널찍한 생활 공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이 소중한 공간을 해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용품은 다 쓰고 나서 부족할 때 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 친구 집에 머물던 밤, 다음날 촬영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급히 사야 한다고 서두르자 내일 사면 되잖아. 그렇게 미리 사두지 않아도 어떻게든 될 거야 라며 느긋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프랑스의 작은 상점들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는 일도 없어서 그 시간에는 사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는 24시간 편의점이나 심야 영업을 하는 마트가 없지만 사람들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밤은 일을 끝내고 가족이나 친구 등과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작품도 장식품으로. 프랑스 가정의 거실에는 세련되고 멋진 작품이 다양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아이들이 그린 작품들입니다. 냉장고 문에 일시적으로 붙여둔 것이 아닌 인테리어의 일부로 떡하니 자리하고 있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린 풍경화가 깔끔하게 액자로 탄생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옅은 갈색과 파란색을 써서 배경을 그린 마음을 온화하게 만드는 수채화가 세련된 인테리어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수업에서 만든 작품도 다채로운 것들이 많아 아무렇지 않게 배치한 것만으로도 방에 멋진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이의 그림만이 아니라 어른이 그린 그림이나 선조의 초상화를 걸어둔 집도 있었습니다. 작품과 함께 사진도 걸어둡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쓰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그룹의 프랑스 가족에게 도쿄를 안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눈으로 여행지의 풍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순간과 인상적인 풍경만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도 정리 방법에 고민을 하지도 정리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납 가구는 되도록 적게. 프랑스인의 집이 깔끔한 이유 중 하나는 수납 가구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벽면 수납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수납 가구를 거의 놓지 않습니다. 앞서 쓰레기통을 놓지 않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같은 이유로 수납 가구나 수납할 공간이 적으면 옷이나 물건도 늘지 않겠지요. 옷을 수납하는 면에서 교훈이 될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가족의 자녀가 훌쩍 커서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시엔으로 대단히 세련된 편이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재나 리셉션에 참석할 일이 많았으니 아마도 아주 많은 옷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방에는 폭 1m 정도의 붙박이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에 여대생이 작은 옷장 하나로 충분할 정도의 옷만 가졌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감각이 있는 멋쟁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파악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또한 프랑스인들의 부엌은 옷장만큼 간소합니다. 신중히 고른 역겨우 식기만을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놓인 경우가 많아서 수납장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내부가 보이는 식기장을 설치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청소도 쉬워 보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은 음식 만드는 일을 한결 편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책은 책장에, 잡지는 테이블 위에. 요즘 일본은 서점의 수가 줄어들고 책과 담을 쌓는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 오래됐지만 그에 비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독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복도에는 천정까지 닿을 높이의 커다란 책장이 있고 그곳에는 책이 빽빽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다양한 유형의 서점이 자리합니다. 파리에는 유서 깊은 고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센 강변을 따라서 세워진 오래된 길거리 서점 부키니스트도 유명합니다. 아동 도서 전문 외에도 영화나 영국으로 특화된 전문 서점도 있어서 과연 예술의 도시 파리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지요. 서점과 도서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벽면에 많은 책을 진열한 카페도 눈에 띕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책장에는 요리책과 여행 가이드북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소설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소설 읽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훌륭한 책장에 잡지는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가정의 거실에는 쓸데없는 것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감각적인 패션 잡지나 사진집은 장식품처럼 거실에 두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놓는 장소 하나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버릴까로 고민하지 않는다.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유지하려 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서 사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옷이나 자파를 그렇게 많이 팔고 있어도 무작정 사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늘 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강한 의지는 습관처럼 된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쇼핑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를 여는데 그들은 그때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처럼 산더미로 쌓인 옷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신중히 생각해서 구매한 것이므로 빨리 버릴 것도 아니고요. 아이 옷처럼 금방 입을 수 없게 된 것은 프리마켓에 팔거나 잘 정비된 재활용 시장에 내놓으면 되므로 이것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프랑스에 살면서 습관이 된 망설여질 때는 사지 않기를 실천 중입니다. 이전에는 살까 말까 망설여지면 일단 사고 보자는 주의였지만 망설여질 때는 사지 말자로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보았을 때는 이걸 놓치면 이 이상으로 좋은 걸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면서 조바심이 나다가도 집에 오면 그러한 구매욕도 줄어들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은 대다수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후로 집안이 깔끔하게 변한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살 때는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원 플레이트로. 프랑스의 가정에서는 주로 한 접시에 담아내는 원 플레이트 식사를 합니다. 카페에서 식사하는 분위기처럼 세련되게 보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리한 점이 많아서입니다. 원플레이트 식사는 무엇보다도 음식 차리기와 치우기가 간단합니다. 일본의 식탁 하면 밥그릇, 국그릇, 메인 반찬, 밑반찬, 그 외의 작은 그릇 등 한 사람당 4~5개 식기가 떠오릅니다. 그것을 가족 수대로 하자면 한 끼 식사에 20개나 되는 식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풍의 원플레이트 식사를 하면 4인 가족의 4개의 접시로 충분합니다. 원플레이트의 최대 장점은 준비할 것도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20개의 식기를 닦는 것과 비교하면 4개의 접시를 식기 세척기에 넣고 돌리는 편이 정리 시간도 빠르고 수고도 덜 수 있지요. 덧붙이자면 필요한 그릇이 적어서 수납할 장소도 크게 필요치 않아 프랑스의 부엌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조미료는 기본적인 것만. 프랑스의 가정요리는 전체적으로 싱거운 느낌입니다.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재료의 맛을 살려 조리하면 그 다음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맛을 첨가해서 먹기 때문에 간을 진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쓰는 조미료도 후추와 머스터드 정도지만 이것들이 그런대로 맛을 냅니다. 남프랑스의 카마르그 등이 산지인 천연소금, 플레르 드 셀이 각 가정에서 많이 쓰는 소금입니다. 부드러운 짠맛인데도 한번 뿌리면 잊을 수 없는 마법의 소금입니다. 카마르그의 소금 생산은 역사가 깊은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소금 생산지로 개발되어 오랫동안 변함없는 기법으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터드는 보통 프랑스 디종 머스터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스터드의 도시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에서는 260년 이전의 기법으로 머스터드를 만드는데 전 세계 머스터드의 반, 프랑스 전체의 80%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레싱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어서 소금으로 맛을 더한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허브는 대개 교회에 나갔을 때 수확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따라간 적은 없지만 요리를 잘하는 이웃 아주머니가 따온 천연 올개수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잎이 너무나 크고 훌륭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성한 식문화를 느낄 수 있었지요. 하이힐보다는 스니커즈로. 파리 백화점의 신발 코너와 고급 브랜드 상점에는 하이힐이 근사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한 발 나서보면 하이힐을 신은 여성보다 스니커즈나 플랫슈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파리에는 돌로 된 길이 많아서 걷기 쉽고 활동성 있는 평평한 신발을 고르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부츠를 꺼내 신는데 이것도 좁고 높은 굽보다는 굵고 평평한 굽이나 장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프랑스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발끝부터 시리기 때문에 부츠는 필수품이어서 디자인보다 방한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가정의 현관은 어느 집이든 깨끗했고 신발이 마구 흩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수납할 넓은 수납장도 없는 걸 보면 옷이나 식기와 마찬가지로 신발도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엄선한 물건들로만 군더더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은 신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행보다는 개성을 더 소중히. 유행을 만들어내는 파리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유행을 좇지 않고 기본적인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계절마다 옷을 사면 물건도 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요. 그들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패션을 기본으로 하고 유행을 타지 않은 옷을 맞춰 입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선호도는 매우 강하지요.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습니다. 프랑스는 개인주의 국가여서
타인과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유행에 들썩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과 다른 것을 멋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누군가의 흉내를 내기보다는 독창적인 모습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고급 레스토랑보다 자연과 함께. 절약가인 프랑스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은데 가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겠지만 대다수 프랑스인은 고급 레스토랑에 갈 돈이 있으면 여름 휴가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시장에 가면 신선한 재료를 손쉽게 살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집에서 식사를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페도 실내보다는 테라스가 훨씬 인기 있고 공원 벤치나 공연장의 돌계단, 몽마르트의 언덕, 생마르탱 운하 부근 등 볕이 잘 드는 공공장소는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름 해가 저물 무렵 세행강에 놓인 예술의 다리 퐁데자르에는 와인을 들고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곳은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어서 사람들은 다리 위에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프랑스인들은 시내에서 즐기는 작은 소풍만이 아니라 숲으로 떠나는 본격적인 소풍도 정말 좋아합니다. 파리시의 양끝에는 불료뉴와 뱅센이라는 광활한 숲이 두 군데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불료뉴 숲에서 만나 라고 연락을 했더니 불료뉴 숲 어디에서 만날지 정하지 않으면 너무 넓어서 만날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료뉴 숲에는 호수와 연못, 폭포, 장미정원이 있는 데다가 국제적인 시합이 열리는 테니스 경기장 롤랑 가로스나 롱상 경마장,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유원지까지 있는 아주 넓은 숲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숲이 있어 소풍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뱅센숲 또한 동물원과 뱅센성이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교외로 나가면 더 크고 아름다운 숲이 있어서 소풍 갈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풍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음식은 바게트와 치즈 그리고 와인이 일반적입니다. 집에서는 잘 마시지 않는 와인도 소풍을 갈 때는 특별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사과 타르트 등의 디저트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에 둘러싸여 허물없는 친구와 보내는 근사한 한때, 그 이상의 행복한 시간은 없겠지요. 물질보다 추억을 소중히. 일본 사람은 여름 휴가 기간이 얼마나 돼?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오봉 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데 이게 가장 길게 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거밖에 쉬지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 프랑스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길고 긴 여름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긴 휴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보통은 회사에서 한 달 전후에 여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여금이 들어오면 당장 뭘 살까 하고 쇼핑을 떠올리는 반면 프랑스인은 쇼핑보다는 휴가 비용으로 쓸 생각을 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것이 장사로 이어져 파리 중심지에서 과자 가게를 낸 친구가 있는데 그녀도 매상을 올리면 여름 휴가 비용으로 쓸 거야. 올해는 가족과 함께 멀리 갈 수 있겠어 라며 신이 나서 얘기하더군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프랑스 가족이 여름 휴가에 일본에 놀러와서
3주 동안 함께 일본 각지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는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에 돌아가면 바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자 그는 귀국해서 일주일은 더 쉴 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의 회사는 휴가 기간에도 서로 차례를 정해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는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 새로운 경험, 아름다운 추억의 가치를 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 휴가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카포사의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였습니다. 읽으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책 내용만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상적인 생활이겠구나 싶었어요. 작가가 프랑스에 직접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들이니까 프랑스인들의 생활이 작가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작가가 무척이나 프랑스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읽으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원플레이트 식사였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식문화에서 비슷한 게 있다면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들이 다 각각이라서 간단하게 차려도 식사 때마다 여러 그릇들이 설거지거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세제나 물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시간도 더 들게 되고요. 전반적인 효율을 위해서라도 식생활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